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지혜 지수를 올려드리는 건지샘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 장수 체질인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전이 수명을 결정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충고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노인 장수로 가는 7가지 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중 약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아마도 대부분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주변에 90세가 넘어도 등산을 즐기고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대화하며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어쩜 저렇게 건강하실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 장수 체질의 요소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습관 중에서 어떤 습관을 버리고 어떤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어쩌면 이미 건강 습관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걷기입니다. 걷기가 뭐가 그리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걷기는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4,000에서 5,000보만 걸어도 심장병 발생 가능성이 3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실제로 걷기는 다른 운동에 비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걷기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걷기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가 큽니다. 걸을 때마다 뼈에 가해지는 적절한 압력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면 하루에 10분 정도씩 일주일에 3번씩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시간과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걷기의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싼 장비나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마트에 갈 때도 조금 더 돌아간다 생각하고 걸으면 됩니다. 건강 노인의 두 번째 특징은 활발한 뇌활동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대화나 독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뇌는 어떤 나이에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암산을 매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하거나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간단한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미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 훈련은 어떤 나이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 노인 장수 체질의 세 번째 특징은 건강한 치아입니다. 치아가 장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건강한 치아는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치아를 잃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노년기에도 자신의 치아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건강한 치아는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씹기 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이로 인해 먹는 음식이 제한되고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단단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같은 영양가가 높은 식품을 피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항산화 물질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미 치아를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의 치과 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와 같은 치아 대체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치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입니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올바른 양치질과 치간 칫솔 사용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건강노인 장수 체질의 네 번째 특징은 원활한 배변 활동입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배변은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규칙적이고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대장 질환, 치질,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의 근육이 약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배변 활동이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변 활동이 원활해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7잔 내지 8잔 정도 마셔야 합니다. PT병 하나입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 줍니다. 매일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기가 어렵다면 식이섬유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와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1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2편이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상큼한 하루 출발하세요. 파이팅!